자,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우리를 또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깜찍이 성금 씨. 내 남편의 머리카락은 내가 지킨다. 준마렐라가 돼서 내 남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빠뜨릴 수 없게 만들고 싶지만 남자가 없고 아유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직장도 없고 투잡을 꿈꾸는 지망생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성금 반갑습니다. 씨. 성금 씨는 탈모가 없으세요? 없죠. 수치 많아 보여요. 수지 엄청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도 탈모가 심하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있대요. 저희 네. 학생 여자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놀러 갔대요 그 시대. 네. 그래서 화장실 물이 점점점 무릎까지 차올라오고. 어머, 왜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이 하수구를 봤더니 네. 머리카락이 들쥐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안 치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사실 안 치웠구나. 여자들 머리 긴 사람들은 네네. 머리 감고 나면 이제 머리카락이 좀 많거든요. 매일매일 치워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여성분들 네. 아기 낳고 나면은 머리가 그렇게 맞아요. 빠져요. 탈모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 알려드렸잖아요. 해조류도 좀 많이 드시고요. 야채 많이 드시고요. 두피를 또 꼼꼼하게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매주 여자를 위한 직업을 소개해 주시는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머리숱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조금은 빠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실 직업은 또 어떤 직업인가요? 네, 오늘 아침, 저녁 날씨를 좀 요즘에 보니까 쌀쌀하니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이 가을 날씨에 딱 맞는 독서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혹시 스토리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토리 빔이요? 네. 그거 아닌가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 처음 들어보는데. 요새 빔 프로젝트에서요. 네. 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상이 나오면서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아이들을 위한 성금 씨는 모르는 게 없어요. 대단합니다. 네네. 육아를 하고 있는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 그 육아를 미혼인- 하는 부모님들이 예. 아시는 거죠? 네, 아주 의심스러워요. 네. 성금 씨가 네. 다방면으로 좀 아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빔이 학생들이나 뭐 유아 그 아이들한테 그 동화책이나 관련 도서들을 좀 읽어주는 그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만큼 독서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어서 그 올바른 독서법이나 그 연상법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독서 지도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독서 지도사. 저랑 굉장히 친하지 않았던, 친하지 않은, 네. 좀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도 친하지 않을 것 같은. 책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번 인상 깊게 보신 책이나, 네. 책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좀 꾸준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바쁠 때는 잘 못 보고요. 잠자기 전에 봅니다. 잠자기 전에. 어. 그렇죠. 잠 잘 숙면을 오죠. 취하기 위해서. 성금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봤던 그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네네. 슬픈 책 아니에요? 네, 가시고기, 괭이부린말 아이들. 뭐 요 책들 라인이 굉장히 저한테 뇌리에 확 박히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책은 네. 국영수 중심 교과서. 네. 저는 국사 상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국사 상이 네. 참 마음에 안 들면서 이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울컥울컥 하면서 우리 역사도 알 수 있고 어쨌든 네.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서 지도사. 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포괄적으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요. 네. 아이들이 독서를 할 때 독서 방법이라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또 그 프로그램을 독서 지도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해서 또 평가를 하는 과정까지 하는 그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학습 상담가로서의 그 역할도 수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독서 지도사라고 하시니까 독서를 좋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책하고 친하신 분들. 예. 성금 씨가 뭐 예전에 읽었던 책도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네네. 책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진 않네요.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은 아니,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요 직업 살짝 귀가 솔깃한데, 그래요?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독서 지도사는 이 책도 정말 많이 읽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책도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또 이 지식을 전달을 하는 직업인 만큼 또 굉장히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독서 지도사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아이들한테 그냥 책만 읽어주는 건지 네. 아니면 좋은 책을 추천을 해주는 건지 그러게요. 아니면 책을 잘 팔아야 되는 건지 그렇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궁금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하신 부분들 다 포함된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유아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독서 지도를 하는데요. 유아나 그 청소년 중에서는 특히나 그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예를 들면요. 저학년들 중에서 1, 2학년들은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30분 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좀 지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3, 4학년의 경우에는 책을 그동안 좀 글자를 배웠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뭔가를 쓰고 그리는 게 조금 더 흥미로운 그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서 일기를 작성함으로 해서 본인이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연상법들을 그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저는요, 이렇게 독서 일기 하시니까 너무너무 쓰기 싫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뭐요, 일기? 책을 읽는 건 괜찮은데 책을 읽고 나서 우린 독후감이라고 아, 하잖아요. 맞아요. 꼭 있었어요. 네, 독후가. 늘 숙제로 내줬었는데 이걸 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 저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책은 읽지 않고 독후감을 굉장히 잘 썼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모르시는군요. 책의 맨 앞과 맨 뒤에 보면 줄거리가 요약돼 있습니다. 머릿말이요? 그렇죠. 머릿말을 쭉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네. 옵니다. 역시 그러면서 옛날부터. 제 느낌을 쭉쭉쭉 써주면 그럼 거의 선생님들이 100점을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똑똑하신 거예요. 머릿말과 끝맺은 말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적었으니까. 그게 사실 머릿말과 네. 끝맺은 말은 보통 이 작가의 생각, 의도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독후감은 내용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전 내용을 쓰기보다는 읽은 후에 나의 느낌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느낌과 나의 느낌이 거의 일치하는 척. 그러니까 문제의 요점을 딱 파악하신 거죠. 그렇죠. 너무 작가 수준이네요. 그랬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참 네. 저는 아쉽습니다. 하여튼 네. 이 독서 일기 하니까 예전에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좀 막막해지기도 하는데 네네. 고학년의 경우에는 또 이제 지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그래요. 같다는 생각이 저학년 들거든요.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뭐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또 그림도 사실 유치해야 하거든요. 그 나이쯤 되면. 그러니까 논술이 돼야 될까요? 네. 그 고학년들의 경우에는 자기나 또 자기 주변의 것들에 호기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호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분야의 책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저학년 때 오히려 네네. 책을 많이 접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집을 사준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좀 몰아세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오히려 질려하는 성향들이 있어서 네. 한 맞아요. 권씩 주시고 고학년이 됐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서적들을 전집으로 사주거나 아니면 관련 서적들을 뭐 10묶음씩 해서 제공을 해주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진로에 대한 추상이나 뭐 설계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좀 연상이나 추리력들을 키워나가는 게임을 통해서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렇죠. 저 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집에서 들으셨죠? 저학년 때 어린아이들한테 전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 너무 비싸요. 엄청나요. 네, 500, 600 네. 막 이래요, 전집이요. 그렇게 비싸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데 또 마음이 또 새 걸 사서 뭐 중고로 팔면 된다 이러는데 그렇죠. 어릴 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엄마들도 고학년 됐을 때 그런 필요한 마음도 거니까요. 있으시잖아요. 그 새 책을 딱 샀는데 아내를 봤는데 그림이 너무 허접하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로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꼬맹이들은요, 책을 넘기면서 책을 뭐, 그려져 있는 건 그림이고 까만 건 글씨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안에 새 책을 그 비싼 책을 찢습니다. 맞아요. 애기들은 뭐, 일부러 찢은 건 아닐 테고요. 네. 뭐, 엄마의 마음도 같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굉장히 교육관이 똑똑하셨던 거예요. 책을 안 사주셨거든요. 저희 엄마 책을 안 사주고 무조건 이모네로 데리고 갔어요. 이모네 전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선 찢어도 본인 책 아니니까. 그렇죠. 뭐, 내 것만 아니고, 내 것만.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의 물건 찢어도 됩니다.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긴 통화는 남의 전화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제 기본적인 철학이 좀 있습니다. 제가 랭킹을 오늘 네. 아주 기가 막힌 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기대해 빨리 보겠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랭킹의 주제는요. 나는 이래서 책이 좋아요. 책 네. 좋아요. 네. 저는요 어릴 때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저학년 이제 고학년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 그 교과 과정과 관련된 그런 책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자서전 같은 교육 거. 서적 네. 이런 것들. 필독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독서. 책을 읽는 건 좋아하는데 늘 그런 책만 읽어야 돼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그래요, 이제 맞아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골라서 읽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알아야 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요즘 어떤 게 또 유행이고 트렌드인지도 알아야 돼서 저는 정기적으로 좀 서점을 가서 읽는 네, 네, 편이에요, 네, 책을. 그렇죠. 네, 어떠세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뭐, 왜 좋아하세요? 책을 저는 좋아하는 책을 이유? 좋아하는 이유. 뭐 선생님부터 얘기 네.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보라든지 이런 걸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밤에 좀 잠이 안 올 때 스티브 잡스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걸 잠깐 보다가 잠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거는 네. 저랑 침대에서 보시는 책은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좋아하는 이유.
없습니다. 안 좋아하니까? 뭐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는 사실 책을 보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지로 봅니다. 왜요?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그렇죠. 뭐 책이 너무 즐겁다, 재밌다, 뭐 재밌는 소설책 같은 거야 뭐 재밌게 보는데 저에게 뭐 지식을 주는 이런 책들은 억지로 막 꾹꾹 참고 봅니다.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책들은 있죠. 그래서 늘 항상 화장실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책은 좀 그런 책인데 네. 어쨌든 저는 책 뭐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뭐 제일 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뭐 지금 저희 셋이 다 공통이 그겁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떡하니 있어요, 떡하니 있어. 그래요? 네, 자, 4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나 이래서 책이 좋다. 4위. 고상하게 시간 때우기 딱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시죠? 네. 분장실 가지 않습니까? 네. 저희 분장실 말고 드라마 분장실 네, 같은 데 네. 가지 않습니까? 드라마 촬영지 가면은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럼 다 전부 다 책을 이만한 걸 갖고 와요. 단 한 명도 2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걸 못 봤습니다. 늘 그 책이에요. 그렇죠. 드라마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끝날 이게 때까지. 분위기 잡을 때는 이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한 네. 다음에 서로 서먹서먹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장실에서 책을 탁 피고 있으면 일단 그림은 좋지요. 그 페이지 한 장도 넘어가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시던 분이 조금 친해지면 책은 웬 책입니까? 서로 막 수다 떨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뭐 고상하게 시간 때우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또 이 책이 최고가 아닌가. 그렇죠. 요즘에 이 커피숍, 카페에 가도 혼자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혼자 네. 와서 책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영어 ABC밖에 모르는데 네. 그렇게 그 왜 미국 책은 이렇게 뭐라 하죠? 종이로 된 이렇게 겉표지가 맞아요. 그 얇은 그 종이 있잖아요. 얇고 작은 그렇죠. 작은 책. 네.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도 못하는데 그 책 지하철 이런 데서 이렇게 쏘. 뭐 어쨌든 교양 있어 보이죠? 그럼요. 뭔가 좀 좋네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 4위 뭐 100%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이게 4위라니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그러게요. 1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3위, 2위, 1위는 얼마나 더 혀를 내두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3위입니다. 3위는요, 메마른 감정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감성, 그렇죠. 감정, 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또 네. 생각나는 게 여행 너무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일 방송 있으니까 어디 네네. 멀리 못 갑니다. 그렇죠. 특히 해외는 정말 꿈도 못 언감생심, 꾸죠. 네. 꿈도 못 꾸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여행 다녀온 에세이 같은 거 좀 읽는 편이에요. 서점에 가서. 그러니까 가지 못하지만 간 기분이라도 좀 같이 오. 공개하고 싶어서. 야, 네. 이게 같은 책을 놓고 저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저는 그래요? 안 봅니다. 왜요? 왜냐면은 짜증나요? 배 아파요. 오히려. 왜냐면 누구는 여행 가서 책 내서 돈도 버는데, 네. 나는 뭐야. 그럼 안 봐요. 하여튼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이렇게 있군요. 그러네요. 어, 명확하게 여기 선이 명확하게 딱 그어집니다. 나는데 네. 성금 씨는 뭐 제 쪽일 거 싶은데 아니요. 저도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위해서요. 성금 씨의 감성을 제일 촉촉하게 적셔준 책은 뭔가요? 인터넷 소설이요. 인터넷 소설. 그렇죠. 그런 거 좋습니다. 인터넷 소설이 그렇게 적셔줘요. 저 솔직히 말해서 네. 일주일에 2권 이상의 책은 봅니다. 진짜요? 왜냐면 시나리오 제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네. 저 영화 시나리오를 많이 보거든요. 괜찮네요. 사실 그게 소설이잖아요. 그럼요. 그걸 보면은 제 감성이 또 촉촉하게 젖어지는 거 보고 네. 같이 울고 웃고 괜찮네요.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눈빛이 촉촉하시네요. 저요? 네. 좀 분위기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가요? 네. 역시 배우예요. 네. 그렇죠. 자, 2위 한번 볼까요? 2위는요. 교양 있는 여자로 보이려고. 이거 아까 저희가 4위랑 좀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비슷하네요. 4위는 예. 고상하게 시간 때우기 좋아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상하게 내 스스로 나 굉장히 고상해 보여. 남들이 날 이렇게 보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교양 있는 여자로 네. 보이고는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철저하게 저희 분장실 선배들 그러네요. 딱 그 얘기가 이거네요. 두꺼운 그렇죠. 이런 책. 예. 이런 적 있으세요?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양 있는 여자 한번 아까 털어보세요. 지하철에서 영어 네, 뭐 그런 영어 것도 소설? 있는데요. 네. 저 옛날에 소개팅 했다가 책 얘기 겉표지만 우리 보통 왜 이렇게 속은 잘 안 보잖아요. 네네. 얘를 르베르 그분 뭐, 있잖아요. 네네. 이름 이렇게 비슷한 분. 네. 노베르 그분. 네. 그분이 책 딱 읽었다고 이게 소개팅에 잘난 척을 했는데 그분이 그분 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 머릿속은 이미 달나라로 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그렇죠. 없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책 제목과 작가 딱 외우고요. 네. 머리글 정도 살짝 또 봐. 나옵니다. 진짜. 머리글에요. 머리글. 아니, 잔머리 대망왕입니다. 머리글 살짝 보여준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네.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나 거기까지만 봤는데 그거 어땠어요? 딱 이렇게 물어봐주면 그게 굉장히 그게 또 빈티나지는 않거든요. 야, 이런 거. 그랬어야 괜찮네. 되는데. 우리 서진 씨는 있으세요? 뭐 교양 있는 여자로 척 보이려고. 저는 책. 뭐 가만히 있어도 교양이 뚝뚝 흘러내리니까. 1위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1위 볼게요. 아침부터 오늘 기분이 독서 지도사인데요. 네. 네. 나 이래서 책을 좋아한다. 1위!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을 쌓기 위해.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는 그런 책들도 있고 저는 스피치 관련된 책들은 좀 신간이 나오면은 주로 좀 보려고 노력해요. 그렇군요. 저는 그 연기 뭐 배우 수업, 네. 스타니스라스키의 배우 만들기나 뭐 이런 책들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죠. 교양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멋이네요. 뭐 그런 거 했는데 저희 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는 이뻐하는 동생 중에서는 책을 봅니다. 네. 그다음에 책의 어떤 구절을 꼭 외워요. 어. 그다음에 꼭 써먹습니다. 그 상황의 말과 맞지 않는데도 아거지로 꾸렸고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자기가 진짜 안 되죠. 책을 봤다라는 것을 굉장히 표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근데 전 그것도 좋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네. 책을 억지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 독서 지도사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독서 지도사분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방법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독서 지도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과연 필요할까요? 저희가 지금 순위를 쭉 봤는데, 이 순위랑 상관없이 뭐, 특이한 자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책을 좋아하는 거 외에도 네, 현재로서는 독서 지도사에 대해서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네. 민간 기관에서 교육을 따로 시행을 하고 네네. 테스트를 거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독서 지도를 하면 왜 부유한 가정에서 아이들 논술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네. 개인 과외식으로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독서 지도사의 그 효과가 학생들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뭐 글쓰기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개인의 역량 발휘에는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네. 많이 평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서 일단은 교육을 수료하시고 취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이 또 이 자격을 갖추면 되는지, 어떤 분들이 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네네.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나이는 18세 이상의 고졸학력 이상이면 이제 무조건 가능하시고요. 남녀노소 상관은 없으신데 기관마다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과정은 3개월 보통 교육 과정을 거치시거든요. 네네. 온오프라인으로. 그래서 본인이 온라인이 편하시다 하시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을 하시고 만약에 오프라인이 편하시면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교육을 수강을 하시면 3개월의 교육 과정 후에는 시험을 거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통과를 하시면 독서 지도사 자격증이 부여가 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그 민간 기관이다 보니까 네네. 사내 그 출석이라든지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그 시험 없이 그 자격증이 수료되는 부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선택에 따라서 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딸 때 네네. 요거 말고도 또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따주면 좋을 만한 자격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얘기하실 때 독서를 할 때 스토리빔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네. 원래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편이시잖아요. 네. 읽어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읽어줄 때 어릴 때 읽어주실 때는 독서를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리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연, 그 성대모사를 하는 식으로 맞아요. 하는 것이 조금 더 흥미 유발은 좋거든요. 그래서 동화 구연하는 그 강사라든지 아니면 또 읽고 나서 글을 정리하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서 논술 그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두 가지를 따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이 교육 과정이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예비 맘들 있잖아요. 음. 지금 이제 임신하셔서 잠시 좀 일을 그만두신 네네. 분들이나 또 시청하고 계신 준마렐라 분들, 또 뭐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네. 이 자격을 취득하면 독서 지도사로도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아이를 또 그렇죠. 지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그렇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 주부님들이 그 아이들을 훈육하실 때 요즘에는 주부님들도 교육을 받으셔야지 훈육이 가능하다고 하실 정도로 아이들이 발육 상태나 정신 건강 상태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교육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추가적으로 그 노후 설계하시는 그 어르신분들도 같이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독서 지도사 과정,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교육 과정은 크게는 5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독서 지도론에 대한 교수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언어 지도라고 해서 학생들 그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읽는 법, 그리고 글쓰기에서 논술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 아동 문학에 대해서 좀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네. 문학의 종류와 그 특성들을 그 배경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후에 선택 과정으로는 뭐 아동 발달 심리라든지 그 자원봉사론에 관련된 선택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교육을 신청할 네. 때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유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제 민간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민간기관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그리고 교수님들에 따라서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지고요. 취업 분야들도 좀 많이 달라지세요.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선택하시기 전에 꼭 사전에 한 5개 정도의 기관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참고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등록된 그 기관들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도 다 따고 네. 이제 교육도 다 이수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취업하나요? 이게 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네 번 이게. 터졌습니다, 지금. 네, 네. 네, 이게 중요해요. 그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많이 이제 취업을 하시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 해당 구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스포츠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센터에서 관리하는 교육시설 그리고 그 원래는 장애인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청각 장애인 그 회라든지 아니면 구 아니면 기타 뭐 학습지 관련한 그 센터로도 가능하시고요. 이후에는 또 프리랜서로도 그 경력이 쌓이시면 활동이 가능하시니까 네. 1대1로 바로 가정집에 방문하셔서 코칭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네요. 취업처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부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전부 거의 다들 또 프리랜서로 그렇죠. 활동을 할 수 네, 있을 할 수 만큼 있는. 뭐 투잡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에게 하시기에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프리랜서로 하실 때는 뭐 시간 타임이 1시간도 괜찮고 2시간도 괜찮고 상관이 없으시니까 네네. 본인의 이제 시간 관리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가장 유용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금전적인 수입과 더불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면 가장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지금도 수입 맞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수입입니다. 그럼 4번, 하나, 둘, 셋, 4번. 자, 어떻게 되나요? 수입? 네. 네. 금전적인 부분은 이제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방과후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120만 원 선에서 이제 와우. 결제가 지급이 되시고요. 네네. 프리랜서나 개인 방문을 하실 때는 회당 50분으로 해서 22,000원에서 3만 원 정도로 금액을 오. 받으세요. 그럼 만약에 하루에 그 7회 정도를 하신다 그러면 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오, 받아가시는 거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에는 경력자로서 이제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을 이제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직업 중에서 이렇게 고수익이 나는 그렇죠. 게, 굉장히 괜찮네요. 오랜만에 나온 오랜만이에요. 고수익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독서 지도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직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를 뭐 양육할 때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남의 아이들에게 독서를 지도해주지만 또 내 아이에게 독서 지도는 또 그러니까요. 얼만큼 잘해주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독서 지도사 과연 어떤 분들이 도전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아이와의 대화가 조금 필요하신 부모님들, 네. 그 독서를 하면서 같이 너의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어봐주고 그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좀 유용하실 것 같으시고요. 이후에 뭐 이런 독서 지도를 꿈꾸시는 강사, 지망생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독서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죠. 네. 이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망도 네. 아주 밝은 그런 그렇습니다. 직업이 그리고 아닐까 생각보다 싶습니다. 고수익도 낼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네. 우리 슈마렐라 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한번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독서 주서 가을 독서의 네, 계절. 그렇습니다. 그렇죠. 탈모의 계절이 아니라 독서의 계절이죠. 저희도 한번 다 같이 끝나고 오늘은 서점에 가서 그러니까요. 책을 한번 골라보면서 커피를 한잔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좋네요. 그렇죠. 오늘 네. 바로 그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준마렐라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